여러분, 저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그 점심 한 끼를 제대로 먹은 날이 정확히 며칠이나 됩니까?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운 날, 아예 점심을 건너뛴 날, 커피 한 잔으로 배를 채운 날 세어보면은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건강 챙기느라 식사를 줄이고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역 앞 분식집에서 일반 김밥 한 줄과 라면 한 그릇을 주문하면 10,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00원이면 충분했던 메뉴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지갑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직시해봅시다. 외식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식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1.01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2022년 7.7%, 2023년 6%에 이어 3년 연속 3% 이상 오른 겁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500원에서 올해 11월 3,700원으로 5.7%나 뛰었습니다.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0,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은 평균 5,000원, 김밥 한 줄과 함께 주문하면 10,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메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진 겁니다. 자장면은 2020년 5,400원에서 2025년 6,500원으로 27.8%나 올랐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페이코가 900만 건의 식권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점심 평균 지출액은 9,500원으로 2017년 6,000원에서 58%나 늘었습니다. 강남, 여의도, 서초 같은 주요 업무 권역의 평균 지출 식비는 11,583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000원가량 높습니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은 15,000원, 강남역은 14,000원, 여의도와 서초는 13,000원입니다. 10,000원으로는 점심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점심값을 줄이려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의 직장인들은 65.5%가 구내식당을 필수 복지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9.5%가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점심시간마다 메뉴판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더욱 냉혹합니다. 구내식당마저 비싸지고 있습니다. 외식업체보다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구내식당 식사비도 기준 연도 2020년과 비교하면 2024년 20.9% 상승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구내식당 월 평균 결제 금액은 8,56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4분기 6,858원, 전년 동기인 2023년 1분기 7,706원과 비교하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구내식당 식사비는 지난해 7%나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떡볶이 가격도 뛰었습니다. 장담컨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잠깐 여기서 정리해봅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식 물가가 3년 연속 3% 이상 급등하며 김밥 한 줄이 3,700원 시대가 왔습니다. 둘째, 직장인 점심 평균 지출액이 9,500원으로 8년 사이 58% 올랐고 주요 업무 권역에서는 11,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셋째, 마지막 보루였던 구내식당마저 20% 이상 올라 직장인들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현실을 직시합시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외식 물가 지수는 지난 5년간 25% 상승했습니다. 기준 연도인 2020년과 비교하면 2025년 6월 외식 물가 지수는 124.56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같은 기간 16%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1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40.8%인 128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합니다. 특히 식비 비중이 전년 대비 6%포인트나 증가해 전체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00명 중 95명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시대가 온 겁니다. 서울 지역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1.8끼를 먹습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정상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식당들은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가격이 폭등하면서 김밥은 이제 금밥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월세와 임대료 부담입니다. 상가 월세가 오르면서 그 비용이 고스란히 메뉴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합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소비를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점심을 거르거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게 됩니다. 이건 마치 물이 새는 배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 자체에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비 예산을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한 달에 점심값으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월급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45만 원이 한계선입니다. 하루 평균 2만 원 정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점심, 저녁, 간식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점심만 놓고 보면 하루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이 기준을 정해놓으면 무분별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십시오.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둘째, 점심 선택지를 다양화하십시오. 매일 외식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이틀은 도시락을 싸오고 이틀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하루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십시오. 남은 하루만 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 방법으로 식비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십시오. 65.5%의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을 필수 복지로 꼽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제 선택지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셋째, 소비 습관을 기록하십시오. 한 달 동안 점심값으로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기록해 보십시오. 가계부 앱을 활용하거나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기록하는 순간 지출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00원만 절약해도 한 달에 6만 원, 1년이면 7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여행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으십시오. 현명한 소비가 목표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매일 메뉴판을 보며 한숨 쉬고 점심을 거르거나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식비 예산을 정하고 선택지를 다양화하며 소비 습관을 기록해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아끼는 삶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퇴근하고 모든 걸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딱 10분만 이번 달 점심값으로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 예산을 정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